자금이 좀 마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부에서는 뭐 CDS 프리미엄 지표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 비교 분석도 하는데, 어쨌든 금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지수가 좀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뭐가 찜찜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이제 좀 전에 본 것처럼 미국 시장 본 것처럼 자꾸 오장이 조금 흘러내리거나 약한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인데요. 드디어 비트코인이 강하게 솟아 올랐습니다. 6만,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9,700만 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베이스로는 6만 9천 달러를 넘어갔는데 지금 6만 9,900을 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 뭐 오늘 장중에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요거 시황할 때쯤엔 7만 달러 돌파 뭐 이런 이야기 들을 것 같고요. 거기 돌파하면은 사실 무주공산이긴 한데요. 앞전 고점은 뭐 한번 그냥 가볍게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. 이게 7만 4천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와중에 금도 이제 뭐 잘 빠지지는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한번 뭐 두세 번 설명드렸었던 요거 있잖아요. 그 비트코인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골드 ETF 같이 붙여놓은 거 반반으로 이제 섞어 놓은 건데, 요게 이제 어제 한 5%대 급등을 했습니다.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상승을 하고 골드도 안 빠지니까 그거를 이제 상승을 했고, 물론 지금 비트코인과 골드가 상승하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것이 가장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, 혹시나 선거 결과가 시장에서 이렇게 자산에 베팅하는 것과 반대로 나왔을 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산이 10년 이상 지금 저렇게 꿋꿋이 버티면서,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ETF 현물로도 만들어졌잖아요, 비트코인이. 그렇게 만들어지고 뭐 가격 자체도 고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한다라는 건 자산으로 분명히 인정이 될 가능성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, 혹시나 그런 변동성으로 만약에 이런 ETF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 뭐 골드랑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뭐 디지털 뭐 골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 계속 좀 꾸준히 좀 일부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서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, 물론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가 해리스 쪽으로 이제 뭐 되면은 갑자기 다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한번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런 때가 저는 뭐 이런 자산들을 좀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유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유가가 어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.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가 마지막에 숟가락 얹는,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숟가락 얹는 그게 이제 마지막 시그널이었다라는 게 시장에서 확실히 이제 반영이 됐고요. 다행히 아침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었는데, 어제 이제 6%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. 이게 2022년도 이후에는 이제 최대의 하락폭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어제 이제 거의 한 6% 정도 이제 뭐 하락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, 아무튼 시장 자체는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직전 저점 수준까지는 뭐 안 내려오긴 했는데 어제 한 4불 정도 빠지면서 6.13% 정도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모습.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 상승하는 게 인플레 때문인지 아닌지 이런 유가들을 보면 또 유가는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그 국채금리가 같이 좀 내려와줘야 되는데 심리적으로, 근데 그게 안 내려온다라는 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좀 올라가게 하는데 좀 방해를 하고 있지 않나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증시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좋습니다. 뭐 나스닥도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를 얘기를 하니까 저것 때문에 뭐 증시가 막 조정을 받고 뭐 끌어내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더 신고가를 바로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. 나스닥도 지금 뭐 차트 보면 직전 고점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다음에 뭐 S&P 500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고가 찍고 이제 뭐 한 21선 부근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어서, 국채 금리만 조금 뭐 진정이 되는, 한번 이제 저렇게 올라가다가 분명 한번 훅 꺼지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, 그 순간에 아마 이런 이제 흔히 말해서 지수들 그리고 관련된 뭐 섹터의 종목들은 좀 한 차례씩 뭐 강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미국도
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미국 시장이 항상 뭐 우리가 지수를 봐가지고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도 테마주가 분명히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트럼프 미디어인데요. 이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 미디어가 10월 들어서 지금 주가가 얼만큼 올라왔냐면 12불대에서 47불까지 올라왔습니다. 미국도 그렇습니다. 이게 대선 테마주잖아요. 어떻게 보면 지금 12불에서 9월달 12불이었고 지금 47불까지 올라왔으니까 근 3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고 뭐 이제 10월달만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이게 거의 뭐 그러니까 그 트럼프 DJ 이거 미디어 요거 처음 했을 때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주식시장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은 트럼프의 지금 거의 올 베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요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계속 좀 중요하지 않나.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뭐 여기도 그 대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리스키하지 않나. 그래서 뭐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도 돼가지고 좀 가져와 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관련된 거 이야기하기 전에 TSMC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TSMC가 그 화웨이 쪽에 그 칩 들어갔다라고 여기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그래서 이제 TSMC에서 그 화웨이의 그 유통을 좀 차단하겠다, 그리고 중국 펜리시에 이제 출하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 이제 TSMC가 한 4%대 이제 가까이 이제 조정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. 지금 4.3% 이제 하락이고요. 이 4.3% 하락은 뭐냐면 요 실적 발표 전에,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갭 만든 자리 있잖아요. 네. 그 자리를 다 메꿔 놓는 그런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지지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고, 만약에 지지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21선까지는 조금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. 21선이라고 해봤자 한 4불 정도 되는 건데, 약간 뭐 그런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.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움직임 좀 나왔잖아요. 그렇죠. 근데 TSMC 조정 나오고, SK하이닉스 좀 조정 나오고,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32거래일 만인가요? 삼성전자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, 물론 장중은 조건부 승인? 그 또 조건부 승인도,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완전 승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조건부 승인에 이제 시장이 화답을 하고 외국인들도 이제 뭐 매수를 했는데,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어쨌든 그 협력사들에서 단가 조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필요하긴 하잖아요. 같이 이제 벤더가 들어와 줘야 가격을 더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의 이슈도 좀 같이 맞물린 게 아닌가. 일부 조건부 승인해주면 다른 쪽에서도 약간 가격 협상하는데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, 야 니네 그렇게 비싸게 부르면 우리 삼성전자 거나 다른 거 저 비중 늘려서 쓸 수 있어,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, 보통 IT 업계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단가 밴더들을 확장하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전략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일환들이 어제 TSMC랑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을 조금 만들어낸 게 아닌가. 그래서 TSMC 뭐 표면적으로는 화웨이 쪽이긴 한데,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단가 쪽 밴더 확장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한 4%대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게 아닌가,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포드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. 포드 같은 경우는 GM이랑 다르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, 여기가. 그래서 시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, 또 이제 자동차 쪽에 폭스바겐인데, 폭스바겐 요거 또 어제 밤에 이제 계속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, 공장 3곳 폐쇄, 이 독삼사라고 하잖아요. 그 독일 3사 뭐랑 그 다음에 유럽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장 3곳 폐쇄를 하고 임금 10% 정도 이제 삭감을 좀 추진한다. 국내에서도 이번에 현대차랑 기아차 쪽을 보면 사실 그런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.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그 현대차랑 기아차 실적을 국내에서 좀 보면서 그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 있잖아요. 네. 그 지주사 그 이제 약간 현대그룹도 그런 쪽을 좀 바꿔 나가려고 하는지,
그 기아랑 현대의 이익을 좀 다른 쪽으로 좀 몰아준 느낌이 좀 분명히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 내에서 완성차는 또 그렇게 썩 나이스한 주가 흐름은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왜냐하면 항상 다른 쪽 이익을 뺏어와가지고 그쪽을 좀 채워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익 봤을 때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익을 그쪽 이제 그 그룹 재편을 위한 쪽으로 이제 조금 몰아주는,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들은 한번 뭐 국내 완성차 업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